자, 코스피, 코스닥 거래 대금이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까지 썸머 랠리를 타고 코스피가 3천까지 갈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대금 이야기는요. 지난달에 비해서 7월 달 계산을 해보니까 거래 대금이 한 8.5% 늘어나서 21조 6천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달 하루 평균의 거래 대금이랑 비교했을 때 8.5% 정도 늘어난 수치고요. 거래량이 역시 활발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한 기대감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수 3000은 왜 이야기를 했느냐. 주요 증권사의 올해 하반기 코스피 최고점 전망치를 보니까 DB 쪽에서는 3,000을 불렀고 KB 쪽에서는 2,900 정도 불렀고, 그리고 메리츠, IBK, 한국투자증권 2,900, 2,800 요 정도 부르는 것 같습니다. 민재기 팀장님은 또 KB 소속이시기 때문에 2,920 여기에 같이 보시는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자, 두 분 일단은 썸머 랠리 타고 가을에는 또 전어 아닙니까? 전어 랠리 타고 단풍 랠리 타고 그 다음에 연말 랠리, 크리스마스 랠리까지 타면 3천. 연말까지. 랠리가 많으니까 3,000도 훨씬 넘을 것 같은데요. 랠리 많습니다. 며느리 랠리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반기까지 12월까지 3천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OX를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12월까지라고 하셨죠. 12월까지. 저는 그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X. 네. 저도 그러면 X. 12월까지 원래 저희가 이 대본을 받았을 때는 두 네. 분이 O를 찍어주셨는데 내용 이럴 리가 없는데 하고 제가 내용을 들어보니까 내년 말 내년 상반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먼 얘기인 것 같아서 연말까지 3천 두 분 다 X를 들어주셨습니다. 왜 X인지 궁금합니다. 이상엽 이사님부터. 근데 이제 숫자 3,000이던 예를 들어서 2,900이던 이렇게 비슷하게 갈 수는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장은 좋다라고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썸머 랠리는 조금 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만 해도 코스닥 시장 굉장히 흐름 좋았는데 좀 쏠림 현상이 심했죠. 그래서 오늘만이 그런 건 아니지만 오늘 하락 종목 수가 한 1,900여 개가 됐고, 예. 어제도 코스닥 시장 흐름 좋았지만 또 양시장도 합쳐서 또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았었고, 그래서 이와 같은 좀 많은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고 또 미국에서도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되면서 그래 하반기 그래 2분기가 저점이고 하반기 좋아지겠구나, 그런 기대감이 점점점 가져볼 수 있기 때문에 썸머 랠리보다는 좀 9월 이후를 좀 좋게 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일단 종목장은 그래도 썸머 랠리는 조금 아니어도 지수는 좀 제한적이겠지만 종목장은 계속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또 이제 9월부터 이제 좋게 보는 이유는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3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10월 초에 있고요. 또 이제 9월 달에 지금 7월 달에 미국에서 FOMC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9월부터는 이제 근원, 이제 주거비가 가파르게 지금도 이제 안정화되는 것은 이번에도 최근에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9월부터는 더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9월에 FOMC가 또 있지만 그때 인상을 하건 동결을 하건 간에 금리와 관련된 완화 기대감도 굉장히 더 커질 수 있겠고, 그래서 9월 이후에 시장을 좋게 본다라는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가을쯤 돼서 연말 그리고 내년을 바라보는 시각이 긍정적이게 되면서 기대감에 뭔가 그때 좀 2,900, 3,000 이런 거를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민재기 팀장님한테는 지금 보면 인플레이션도 둔화되고 있고, 우리나라 입장으로 봤을 때는 무역 적자 같은 경우도 무역 수지도 좋을 것으로 턴어라운드 된다 그러고, 반도체도 턴어라운드 되고, 자동차는 원래 잘 팔리고, 배터리는 더 잘 팔릴 거고, 이런 생각을 하면 그래도 3천 좀 노려볼 수 있지 않나? 터널의 끝에 있어서 이제는 좋은 의미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지 않나라고 네. 보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부분을 지금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네, 왜냐하면 아까 이제 코스피 지수 이제 증권사들 전망치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작년 연말쯤에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올해는 상저하고가 될 거라고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습니다. 만약 이 방송이 작년 연말에 있었으면 저는 상고하저를 말씀을 드렸을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먼저 선반영이 좀 되고 있다는 부분이죠. 하반기 정도에 턴어라운드 될 부분을 먼저 지금 주식시장은 땡겨서 좀 반영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그러면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이 생각 외로 조금 견조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만 빨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일단은 뭐 물가가 금리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이 드디어 이제 3이라는 숫자를 찍어서 물가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도 그렇고 생산자 물가도 안정을 찾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채권 시장의 금리가 이렇게 급등하다가 좀 안정을 찾으면서 이 부분도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외국인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는 이제 달러 인덱스가 14개월 만에 100을 깼습니다. 금리가 떨어지니까 돈의 가치가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이 부분도 외국인 수급한테는 우호적으로 영향을 지금 주면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수매수가 좀 계속 들어왔죠, 그죠? 달러가 강세다가 약세로 약세로 전환하니까 바뀌면서, 우리나라 네. 입장에서는 외국인들의 수급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렇죠. 거고. 원화 강세 흐름이니까 달러 약세, 원화 강세니까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고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존의 주도 테마인 이 AI 반도체와 전기차 이 두 개가 계속 달리는 그런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죠. 이들 쪽으로 수급이 쏠림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왜 올해는 3천을 기대하기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예. 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 코스피 기업들의 앞으로 1년 뒤에 선행 EPS와 증가율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이미 작년도 하반기부터 올 연초에 이렇게 노란색입니다. 증가율이 바닥을 찍고 먼저 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리고 선행 EPS도 3, 4월 바닥을 찍고 이렇게 돌아서고 있는 부분이 하반기에 그러한 좋아질 부분을 먼저 반영해서 주식시장도 이미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보시면 노란색 그림의 제일 끝을 보시면 이게 보이실지 잘 모르겠는데, 네. 올라가던 이 EPS 증가율이 살짝 지금 약간 고개를 살짝 꺾이고 있거든요. 살짝 꺾이고 예, 있네요. 주간 단위로 꺾이고 있는데, 이게 꺾였을 때를 한 번씩 우리가 큰 부분을 한번 보시면, 네, EPS 증가율을 꺾이면 지수가 더 이상 EPS가 실적이 증가하지 못하고 쉬는 그림, 오히려 이렇게 꺾이는 그런 그림이 나왔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 건지 아마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최근에는 이렇게 올라오면서 먼저 시장 반응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쏠림 현상, 아까 우리 또 이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예. 너무 이게 쏠림이 강하다라는 거죠. 오늘 방금 제가 이제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한 5천억 가량 했습니다. 코스닥에서. 그래서 어떤 종목을 샀는지 한번 뽑아보니까 예.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 두 종목만 5천억을 벌써 사는 이런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수는 좀 박스권에 좀 갇히고 이러한 수급이 쏠리는 쪽으로 개별 종목 장세가 당분간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내년도 초에 3월 정도에 저는 3천을 갈 수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 그 이유는 조금 잠시 후에 그럼 다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초에 한 3천쯤. 네, 3월 정도는 저는 한 3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1분기 말 정도에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코스피에 대해서 내년 초부터는 뭔가 안개가 더 걷히면서 더 좋을 것이다. 3천 이상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해주셨고, 두 분 다 어쨌든 지금 기조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가 3천을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은 계속 유지가 될 것 같다. 종목 장세가 이어질 것 같다. 자, 그러면 코스닥 얘기해 볼게요. 요거는 좀 다른 얘기잖아요, 또. 4월 이후에 약 3개월 만에 코스닥이 900대에 올라섰다. 900대는 유지될 것이다. O. 아니다. X를 들어주시면 되는데, 사실은 뭐 유지하는 거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그런 종목들이 버텨준다면 사실은 900대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두 분의 OX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요거는 뒤에 저희가 이제 에코프로랑 뭐 2차 전지도 다룰 건데, 역시나 에코프로가 좀 버텨준다는 생각을 하고 들어주신 건지, 이상해 비서님. 그것도 물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가총액 에코프로 BM 말고도 한 시가총액 20위까지 우리가 보통 볼 때 20위까지 보는데, 예. 이제 시가총액 20위 안에 들어오려면 시가총액 2조 원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시가총액 코스닥이 일단 조금 뭐 에코프로 BM이 이제 코스닥의 상승에 절대적인 비중을 좀 차지하긴 했지만, 그 외 종목군들도 보면은 뭐 소부장이나 엔터나 일부 바이오나 볼만한 기업들이
회사가 좋은 기업들이 꽤 됩니다. 그러면은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로 좀 성장성 있는 종목군들로만 좀 꽉 채워진 느낌이고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상위 쪽에서 한두 종목도 잘 버텨주고 에코프로주 그 나머지 종목군들의 면면을 또 보면은 괜찮다. 그런 부분에서도 코스닥 900 만약에 이하로 내려온다고 하면은 예. 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예. 요것도 조금 이제 면밀하게 보면은 그동안에는 에코프로 그룹주,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가 상승하면은 통상적으로는 에코프로의 상승률이 더 컸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에코프로 BM의 상승률이 컸다는 거. 17%. 네,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시사점이 있다.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양극재 보면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더 이제 수주 모멘텀 더 커질 수가 있는데, 이제 에코프로 BM까지 이렇게 급등이 나와 뭔가 유의미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버텨주고 네. 다른 섹터들 지금 뭐 코스 닭 쪽의 큰 덩어리들을 보면은 AI 쪽 소프트웨어 거기다가 제약 바이오 반도체 이런 것들이 같이 올라와 주면서 이게 같이 올라와 준다면 사실 1000포인트도 넘지 않아요? 오늘이 913포인트, 916포인트인데 1000 넘어가 전혀 뭐 이렇게 못 가 이런 건 아니죠. 네. 1000도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 팀장님께서 웃으시는데? 아니 갑자기 웃음의 의미는 뭡니까? 삼성전자 10만 원이 생각나가지고. 삼성전자 네네네. 10만 원.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네. 저도 잊고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건데 잊으면 안 되죠. 네. 어쨌든 뭐 에코프로 BM 요거 버텨주는 건 당연하고 다른 섹터들도 다른 좋은 종목들도 같이 올라와 줄 것이다. 알겠습니다. 우리 민재기 팀장님은 고마워요님이 코스닥 더블탑이라서 위험 관리해야 한다의 한 표입니다. 이런 고마워요님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요거까지 같이 엮어서 질문에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4분기는 좀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코스닥 다 마찬가지죠. 시장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네, 시장 전체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뭐 코스피만 좋고 코스닥만 좋고 이렇게는 힘들고 시장이 전체적으로 안 좋아지면 다 힘들어지는 부분이 될 수 있고 특히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의 나스닥을 따라서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미국도 제가 봤을 때는 4분기에는 좀 주춤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요 자료로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예. 일단 미국은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소비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지금 탄탄하고 고용이 잘 원활하게 잘 되기 때문에 서비스 업종 위주로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죠? 근데 지금 보시면 최근에 나온 데이터들을 보시면 고용이 2020년 12월 이후로 최저를 기록했다는 이런 기사들 나오면서 약간 탄탄했던 고용이 흔들리는 모습들이 지금 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앵커님께서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좀 물러나시게 되면 예. 소득이 조금 줄어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 이거 네. 물러나면 손가락 빨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뭐 구매하기 힘드실 거 아니에요. 뭐 사고 예, 싶어도 예. 그죠? 그렇죠.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미국에서. 그리고 이제 주간 실업 내가 이제 실업이 됐을 때 보험 청구 건수 이런 부분들 나오잖아요. 그죠? 주간 단위로. 이것도 보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뭔가 일정하지 않고 불안하게 왔다 갔다 지금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청구자 수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막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고용과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흔들리면서 좀 소비와 관련된 부분에 노이즈가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미국이 흔들리게 되고 그러면 우리나라까지도 연결되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4분기에 그러한 이슈 그다음에 1분기 정도에 그러한 일이 만들어지면 미국은 어떻게 할까요? 그럼 버티지 못하겠죠. 금리를 낮추겠죠. 그리고 금리를 낮추면서 경기 부양을 할 겁니다. 미국도. 그 시점이 언제냐면 지금 페드워치에서는 3월 20일 정도에 금리를 드디어 인하할 것으로 이렇게 아직은 여기를 이렇게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쯤에 경기 부양을 좀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예.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 지금 중국이 스물스물 지금 약간 때를 노리고 있는데 그 때를 맞춰서 같이 아마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 미국과 중국이 금리를 이렇게 낮추면서 경기 부양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뭘 하죠? 중간재를 이렇게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죠, 그죠? 그때 우리나라 수출이 더 잘 되면서 아마도 수출 대형주들 지금 못 가고 있는 뭐 화학주, 철강주 다 같이 움직이면서 지금은 반도체도 스페셜티한 반도체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죠. HBM 뭐 AI 반도체 관련해서. 그렇죠. 근데 범용 반도체는 최근에 여전히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대대적으로 G2가 경기 부양을 하고
좋아지면 범용 반도체도 잘 팔리면서 그때는 비로소 수출이 더 잘 되면서 코스피가 3천을 찍는 그런 그림이 내년에 좀 나오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터널을 지나가기까지는 지금 시장이 기대하는 눈높이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게 두 분의 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코스피 코스닥의 그 지수는 뭐 제가 이해한 것 같고 이번 주에 뭐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 그리고 FOMC 요거 이번 주에 우리 시장에 영향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이상현 이사님부터. 이번 주에 이제 뭐 금융주나 이제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눈높이가 조금 낮긴 낮아요. 눈높이 그러니까 자체가? 이제 차량 가격을 인하한 그 이제 실적이 좀 확인될 거니까. 예. 근데 실적 발표하면 이제 앞으로의 컨센서스가 중요한데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의 기대감은 상당히 큰 부분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에서의 2분기 어닝 시즌 눈높이가 낮습니다. 그래서 눈높이가 낮다는 거가 긍정적인 부분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뭐 다음 주 FOMC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뭐 거의 절대적이니까. 근데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것도 이거죠.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또 발언은 매파적일 가능성이 또 높을 겁니다. 근데 이런 것조차도 우리가 알고 있다 보니까 뭐 큰 영향은 제한적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예. 종목에 역시나 집중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민지기 팀장님은 요거 이미 벌써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혹은 뭐 이미 벌써 그림이 많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크게 영향이 없는 건지. 오히려 불확실성 노출로 될 것 같아요. FOMC 회의 끝나고 불확실성 노출되면서 오히려 8월 달 한참 우리 더울 때잖아요. 그죠? 그때는 반짝 제가 봤을 때는 좀 상승하는 그런 그림들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을까지 괜찮다가 한 4분기 정도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들로 조금 예. 쉬어가는 그런 흐름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이게 불확실성 해소 쪽으로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7월 달은 좀 트레이딩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